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587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받는 파트는 587조인데요. 548조의 이 특식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이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원칙부터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도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인도 의무가 있죠. 거기에 대가적 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채무는 뭐죠? 대금 지급 의무예요. 그리고 특별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의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행사의 효과와 존재의 효과가 있다. 행사의 효과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고, 존재의 효과는 행사 여부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존재의 효과에는 그 행사 여부에 상관없이 이행 지체를 저지하고 있는 효력이 있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행 지체를 저지하는 효력. 지금의 쟁점은 바로 이런 존재의 효과와 관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행 지체 저지효라는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 제공하면 된다. 제공이라는 것은 상대방 수령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다만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587조 규정에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원칙적인 얘기. 자, 다음. 그런데 매매계약서 어디에 있어요? 매매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자, 587조의 이자는 뭐라고 했죠?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금 지연 손해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행이나 이행 제공함으로써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 효과인 이행지체 저지효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매매계약서는 어떻게 된다? 이에 추가하여 587조의 특징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다.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인다. 뭐와 관련해서? 목적물을. 왜냐하면 587조에 따라 587조는 목적물의 인도와 매매 대금의 부수적으로 생기는 각각의 과실의 등가성을 유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587조 1항에 따른 이자는 지연손해금이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단순히 이행 제공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현실적으로 인도해야만이. 뭘요? 목적물을. 그런 경우에만 뭐다? 이자 상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매도인의 채무 뭐가 있었죠? 소위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and 뭐가 있죠?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가 관계가 있는 게 뭐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채무와 이 채무는 어떠한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무나 목적물 인도 의무를 대해서, 자,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즉 이자 상당 지연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행지체 지금 동시이행 관계면 이행지체 저지효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무너뜨리려한다. 그러면 이 의무와 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면 어떤 효과 발생한다? 이행지체 저주효가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매수인의 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진다는 게 원칙인데 587조에 때문에 587조에 따라서 목적물만 갑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는 단순히 이행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이행을 해야 한다. 587조는 원칙에서 더 추가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상관없이 요거요. 목적물 인도 의무. 이것을 이행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매수인의 채무가 이행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이행지체 저지효를 이행지체 저지라는 장벽을 깨트리는 방법은 소위등 의무는 원칙대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 제공하면 돼요.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어떻게? 587조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돼야만이 뭐다?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매매대금 지급과 이거는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이거와 이거는. 근데 매도인 채무는 두 가지가 있어서 더 혼동스러운데 소위등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와 이거는 다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깨트리는 방법은 뭐냐? 소위등 의무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면 돼요. 하지만 목적물 인도 의무는 어떻게?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행 제공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587조 때문에.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혼동스러운 포인트일 겁니다. 587조의 그 조문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동시행관계의 이행지체 조절을 깨트리게.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요 소유등 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주의하십시오. 목적물 인도 의무는 이행을 했는데 소유등 의무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행도 하지도 안 하고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다? 동시행 관계가 있고 아직 이행지체 저지하는 장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의 채무는 이행지체가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587조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이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동시행 관계. 요것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 위에 요거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행이 이루어져야 이행지체 저지가 생긴 장벽이 무너진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자, 그림에 그렸던 별도형인 것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심학스. 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 의무의 이행 제고 및 인도 의무의 이행 제공이에요. 원칙에서는 다 이행 제공, 인도 의무 이행 제공 하더라도 존재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매매 계약의 경우는 목적물에 관해서는 뭐다? 단순히 이행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한다? 이행을 해야 매수인을 상대로 이행지체에 빠뜨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행 제공만으로는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이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반대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매수인이 이런 거죠. 자, 매도인, 매수인. 자,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하나씩 설명합니다. 소위등 의무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매매대금이고요.
이 사이는 여기 이 사이는 동시행 관계예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를 전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시이행 관계를 깨트리는 방법은 여긴 배웠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행이나 또는 이행 제공으로도 가능하고요. 목적물 인도문은요. 이행 제공은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매매 대금을 매수인 채무가 이행 지체에 빠뜨는 겁니다. 반대로는요. 매수인도 원칙적으로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디에 관계에 있었냐면 요 관계에서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만으로도 동시이행 항변권의 이행 지체 조지효가 붕괴되는데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587조의 등가성, 즉 목적물의 인도물, 목적물 점유에 따른 과실과 매매대금이라는 과실 간의 등가성을 유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대금도 이 사람과의 소유등 의무와 관계에서는 이행 제공이에요. 등가성은 뭐와 관련된 게 목적물 인도 의무와 관련된 거지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는 과실이란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만으로도 똑같이 이행 지체 조지효가 무너지는데 뭐와 목적물의 인도 의무에 가서는 등가성이라는 587조의 특작에 따라 이행을 해야만이 목적물 인도 의무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과실상당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결론은 목적물의 사용 이익과 대금의 이제 사이에 등가성을 선언한 587조 2문에 의해 일반적인 이행 지체로 인한 지원소득 발생 요건에 변화가 생긴 거죠. 어떤 부분? 목적물과 매매매에 대해서는 동시 항변권의 존재 효과에 따른 이행 지체 조제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보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동시 항변권과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자습서에서 페이지 322와 그 다음에 323회에 대해서 좀 심화학습 관점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은 요거예요.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앞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목적물의 인도지체, 뭐와 관련했죠? 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둘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존재 효과가 있다. 존재 효과는 이행지체 저주효다. 근데 매매계에서 이행지체 저주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다? 매매대금을 이행해야 한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매매대금을 완전히 등가성의 문제다. 어느 한편에 특별한 사정에 의한 그 금전에 대한 과실과 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과실을 몰아주지 않는다. 그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았다. 매도인의 매매 목적 인도지체를 이유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데 이 지문 안에 전제는 뭐냐면 동시이행 관계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지문을 만든다면 동시이행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목적물이 선이행 의무라면 이행지체를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선이행 의무라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문 자체는 동시이행 관계를 전제해서 물었습니다. 매매 목적에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사용이익은 매도인에게 기속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 의무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근데 이 질문은 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좀 많이 꼬아놓고 또 선의의 의무가 들어갔거든요. 선의의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동시행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이 질문 자체는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해하는 게 사실관계를 좀 보고서야 봐야만이 알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수험생한테 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 질문 그냥 이행하지 않았으면 인도지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표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587조는 뭐와 관련된 거죠?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매매대금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 사이의 동시행 관계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만으로도 이행지체 저지효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저지효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행지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매매대금은 반드시 현실로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은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 제공만으로도 이행지체 저지효라는 동시행 관계의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반드시 매매대금을 현실로 지급할 필요 없다. 즉 반드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제공만으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물과 매매대금의 사이에서의 580주체라는 거 그걸 묻는 겁니다. 요거는 출제는 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 차원에서 이게 이제 혼동스러운데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587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채무와 매수인의 채무 보통의 하나의 채무와 하나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인데 특이하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무슨 채무가 있죠? 목적물. 반면에 매수인은 매매된 거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고 그 동시행 관계에는 이행지체 저지효가 있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580주제는 뭐가 특별하게 규정했죠? 목적물의 점유에 대한 과실과 매매대금이라는 이자 상당의 과실의 등가성을 선언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가성을 유지하고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한테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580조 1항의 본문에 이자가 지연이자 손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매매대금과 목적물 인도무 사이에서는 반드시 현실로 이행 제공해야만이 이행지체 저지효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어떤 교과서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민감하니까요. 수익형 부동산에는 월세가 발생됩니다. 그 월세를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이 지급할 때까지 누구에게 기속시키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월세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부분들 계속 복습하시면서 계속 그 질문을 떠올리면서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587조를 유추 적용한다. 어디서 배웠죠? 민법 총칙 시간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급부가 이루어졌으면 그 급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이 무효화 취소된 경우에는 목적물 점유했던 과실의 수취권에 누구에게 기속되는 문제를 배웠었죠.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된다. 자, 기억나십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점유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매매계약 무효 취소되게 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습니다. 그 결과 비록 외형상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매도인이고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214조겠죠. 또한 목적물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213조에 기해서 점유자인 매수인 상대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이러한 권리를 소유권을 이전 등을 넘겨주고 목적물을 넘겨주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시간적인 갭이 있고 그 사이에는 목적물 점유에 따른 과실이 있을 건데 그 경우에 부수적인 이해관계, 이 과실들은 누구한테 줄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한다? 201조로 해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배웠어요. 근데 반면에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에 넘겨주고 점유를 넘겨줘요. 매수인은 매도인 대신에 대가를 뭐죠? 매매대금을 준다. 그런데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한번 매도인에게 그 도움이 나오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매도인에게 기속되고 향후 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겠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달라는 것은 오직 극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그리고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다는 것은 그 돈이 소유자가 매수인이었는데 돈은 그런 성격이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201조, 202조, 3조가 안 되죠. 201조, 202조, 3조는 매수인에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죠. 그러면 그러한 조항이 적용 안 되면 매도인은 어떻게 되냐? 그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기 전에 매매대금 상당에게 발생한 이자 상당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반환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201조, 202조, 3조는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우는 게 매매계약의 특성은 등가성과 대가성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해요. 너도 이만큼 가져가면 상대방은 이만큼 가져간다는 뭔가 등가성이 되게 중시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보다 587조 규정을 유추정합니다. 금전과 관련해서.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선의 매도인도 587조 인용해서 매매대금 상당의 운용이익 내지는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자, 이 사람은 지금 목적물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죠? 임료상당이죠.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뭘 갖고 있죠? 과실취득권이 인정돼요. 어디에 의해서? 무슨 거에서? 201조에 의해서. 그러면요. 매도인은 어떻게 보호를 해줄까? 등가성이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201조가 적용이 안 되죠. 선의 매도인. 왜냐하면 금전이기 때문에. 금전의 소유권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있잖아요. 오직 매수인은 금전의 반을 뭐에 의해서? 급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 과실, 매매대금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과실, 그게 뭐예요? 이자잖아요. 이자, 이익, 이자. 운용이익 내에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이건 어떻게 할까? 그 과실을 줘야나. 선의의 매도인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뭐에 의해서? 580조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등가성이 뭐야? 야,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 취득권 있으면 반대로 선의 매도인도 그 대금의 상당의 과실, 즉 이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등가성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유추 적용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좀 혼동스럽게 뭐냐면 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아니 법정 이자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이 운용이익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금액 운용이익 내지는 법정이자 써요. 근데 하나 기억할 거는 첫 번째 그냥 참고 삼아 아세요. 운용이익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앞의 말과 같은 법정이자예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되게 광의의 개념이에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을 받은 매도인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아니 주식의 규제다. 주식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으로 벌어들인 이익, 그런 특별한 수익이라는 개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의 경우에는 뭐다? 이 법정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교과서들은, 학자들은 운영이익을 일일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례는 어떻게 한다? 이 개념들 모두 포함시켜요.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 정도로 법정이자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있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량 급부의 이행이에요. 급부가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취소니까 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른 소유권에 기초해서 213조나 214조를 행사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의미는 뭐죠? 매매계약 해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548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매매 취소는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고 매도인의 선의 매도인계는 587조 유치 적용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자 법률상 소유자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자는 213조의 근거에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게 결과 매수인은 반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 목적을 과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201조가 적용된다. 민법종 시간에 열심히 설명됐습니다. 스텝 2.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는 소유권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 근거는 213조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기해서 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1조를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1조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을 청구했을 때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권리 행사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때문에 201조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제가 얘기를 했죠.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선의와 악의에 따라 다르다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등가성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587조를 유치 적용한 거예요. 근데 587조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물었죠? 매매계약 취소예요. 그래서 유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587조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면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추해서 적용하여 선의 매도인도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은 형평에 부합하다. 요게 됩니다. 계속 똑같이 등가성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등가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등가성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칠판에 써가면서 판서를 할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매도인의 담보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